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뉴스 다이브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이슈 부국장 최혜정 부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부로, 예. 알겠습니다. 자, 정구승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뭐 뉴스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특검 그 수사 관련된 속보들이 오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P통신 이 보도의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사를 거부하며 새로운 저항 방법, New Method to Resist. 영어를 이런 걸 내가 이제 읽어야 된다는 것도 좀 서글프긴 합니다만, 새로운 저항 방법을 사용했다. 수감복을 벗고 구치소 바닥에 누웠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세계적인 통신사고 AP통신에서 이런 내용을 타전했다라는 겁니다.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왜 이 망신, 이 수치, 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왜 그랬냐라는 부분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체온 조절에 장애가 발생했고,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해줬던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 본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특검에서 브리핑했던 부분들을 두고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희정 부국장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 누구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일단 저희 안구 내진 상상력을 지금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거 자체가 저는 스스로 이제 국민에 대한 좀 테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또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서, 그때는 이제 그 구치소의 양해를 받아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간혹 그렇게 벗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 특검이 강제적으로 집행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 입장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오늘 그날 오전에 변호인 접견이 예정이 돼 있어서 대기 중이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특검이 찾아와서 막 체포에 응하라고 요구를 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실랑이가 있다가 어쨌든 변호인과 접견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잠시 이제 방심한 옷을 좀 벗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너무 더워서 그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는 모포를 입으면서 저항했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 모포 있잖아요. 그 담요를 가리면서 여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또한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저항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인권 침해다. 근데 일단은 말이 달라졌어요. 애초에는 뭐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체온이 자꾸 올라가고 자기 지병인 당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벗고 있었던 건데, 이게 갑자기 또 이제 변호인 접견이 뭐 무산되면서 자기 약간 좀 쉬는 taim에 또 쫓아왔다 이거고, 사실 핵심은 조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그때 입었는지 벗었는지, 지금 핵심은 당연히 특검이 불렀으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그냥 그거를 옷을 벗으면서 언제 벗었는지, 뭐 벗고 있었는지, 그때 벗었는지는 뭐 정말 그 영상을 좀 깠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조사를 거부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소송법에도 진술 거부하는 권리는 있어도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냥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계속 자기는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 폭염에,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시원해지긴 했지만 정말 사람들 정말 부활을 돋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너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모포로 몸을 이렇게 감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침했겠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댓글들 불편합니다.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하고 방송 전에 잠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본인의 빈곤한 상상력을 탓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지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뿐만 아니라 입법에 관련되는 국회의원분들이나 모든 법조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딱 핏한 절차나 제도를 만들어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어디 가서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법조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또 법조 선배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정말 몰랐는데, 일단 그 변명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보자면, 변명이 오락가락하면 형사 절차에서 보통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바디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형사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들통날 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이게 과연 그 피의자 자신들의 의뢰인에게 과연 좋은 행동인가를 변호인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몰고 가자는 의도가 너무 다분한 거지, 이게 진짜 변호인으로서 역할인가에 좀 의문이 있어요. 지금 그 재집행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은 재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특검 측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6일 김건희 씨 소환 전에 어떤 시도가 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지금 뭐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그 논박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팩트 체킹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예.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뭐 모포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원래 뭐 입고 있었는다, 아니까 원래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던 정성호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할 때는 입고 옷을 있다가 집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벗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입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까지. 그거는 이제 예. 그 집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특검이 빠지고 나서 다시 입은 다음에 변호인 변호인 접견하러 접견 갔다. 나갔다. 이제 이게 이제 대강의 스토리인데,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거를 법무부 고위 관계자하고 당일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예. 전화를 해서 몇 가지 물어봤더니 다들 이거는 상상 이상의 대응이었다. 왜냐하면 다 떠나서 양아치들이나 조폭이나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이런 나체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체포영장 집행할 때 막 그 못 나가겠다고 막 버티면서 이제 이런 것을 왕왕하긴 하는데, 그래도 검찰총장, 그래도 대통령.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나름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옷을 벗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아유 그래 갑시다. 가서 내가 묵비권 행사하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할 거라고 생각했지. 야, 내 몸에 손대면 뭐 이거 다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대. 조폭이나 양아치나 쓰는 수법을 이제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쓰고 있다라는 거여서 이 팩트를 체크하려면 CCTV를 까야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집행하러 들어갔던 집행 그 수사관들이나 그리고 또 교도관들이 전부 바디캠을 장착하고 있었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윤석열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하고 바디캠 두 가지를 다 해서 확인을 하면 그날의 동선이 싹 다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모포를 이걸 썼다라는 것은 실제로 들통날 거짓말에 대비하는 또 다른 그 위장 전술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의사들을 취재했어요. 정치 전문 기자가 예. 의사들까지 취재해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일단 자율신경계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고 광범위한 표현인데, 자율신경계가 뭐냐면 인간의 호흡, 심장 박동, 혈관 수축 뭐 이런 인간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감기, 스트레스 모든 게 이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용소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감옥이기 때문에 창이 좁아요. 우리가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아니 그러면
그 감옥 안에 넓은 통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자연인인데 범죄와 상관없이 자연인 윤석열이 이런 식의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하여 의사들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거 100% 누군가로부터 코치를 받고 있다. 예. 왜냐하면 자율신경계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이런 주장 때문에 우리들도 자율신경계에 손상 위험이 가슴이 있어요. 벌렁벌렁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게 다 자율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제가 아는 거거든요. 의사는 이 문장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덥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냥 매우 덥다.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매우 덥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게 또 하나 이런 얘기합니다. 비만인들이 더위에 약하다. 예. 더 덥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더 덥다. 그 정상 네. 체중의 사람보다 훨씬 더 덥다. 이런 거를 우회해서 얘기를 하고 동시에 어릴 때부터 많이 그 섭취를 한 사람들은 심한 당뇨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당 스파이크가 많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다. 너무 취재 꼼꼼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취재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종합해 볼 때 DT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헤비 알코올릭들에게 나타나는 금단 현상. 술 달라. 나 술 줘. 이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 의사는 저한테 그만 얘기해라. 짜증나서 못 듣겠다. 자율신경계 의사 입장에서 이상해, 얘기하겠다. 진짜 이런 표현 제가 옮기기는 좀 그런데 진짜 인간 쓰레기네. 이제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뉴스를 전하면서 뭔가 쾌적하게 전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신임 대표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가 가능할 것이다. 특검이 계속 물러선다면 더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측의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등은 몸에 불법적으로 손대는 순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교도 간의 강제력 행사를 7가지 사유로 제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내세웠다 그래요. 뭐 법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정우승 변호사는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 법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을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기대어 체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의 주장이라면 체포영장을 통해서 누군가를 체포할 때에도 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교도관만이 해야 된다. 7가지 상황에서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약사범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신분이 수용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체포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이 동원되는 게 맞고 지금은 일반적인 형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체포 영장이 기댄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적용 법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이제 아까 뭐 자율신경계 왕왕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법조문 갖다 대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법조인들의 과거 행태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근데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냥 덥다고 신경질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에요. 범죄자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내란 사범이에요. 내란 수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간과한 채 그냥 오로지 내가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인권 침해에 당하고 있거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통용될 수 있는 법치주의와 법논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지위를 다 박탈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내 몸에 손대면 불법이야. 불법 아닙니다. 체포할 때 그러면 손을 대야지 어떻게 손을 안 댑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저항하면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이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겠다는 주장의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윤석열의 이런 작태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론들한테 보도되면서 새로운 저항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범죄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벗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 모포를 뒤집어 씌우든 수갑을 채우든 족갑을 채우든 그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인치를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희 예.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우리 그 누구는 저기서 접견을 못하냐, 왜 일반 변호사 그러니까요. 접견실은 되게 좁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못하냐, 분명히 나한테는 주말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분명히 4시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왜 저 사람은 다 되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연 재판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서울구치소의 이 접견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뭐 재판을 나가지 않고 버틴다든지 조사에 불응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연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제 구인 시도도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휴정 기간이라면서 재판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휴정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특검의 기한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무시됐던 상황들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서울구치소도 그 1, 2차 구속기간 총 합쳐서 348명, 그리고 시간으로는 395시간 18분간 특별 접견이 허용됐고, 정구승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공무상의 접견실, 훨씬 더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곳에서의 접견이 이루어졌다. 이게 특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건 특혜이다라는 의혹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제가 가더라도 9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1시 반부터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 외에는 아예 인터넷 그 예약 시스템에 없어요. 그 주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상 접견은 공무로만 이용이 됩니다. 검사가 보통 출정을 해서 갈 때 쓰는 장소가 공무상 접견 장소인데, 그 지금 윤석열 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게 공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시간 외에 그 접견을 해준 것 자체가 이미 특혜임이 입증되었다고 봐야 네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당연히 징계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사법 처리를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성호 법무장관 관련해서도 조치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공정, 정의 이런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 거, 이게 가장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 때랑 비교해봐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주 4회, 그리고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을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당시에도 변호인들이 그 휴정기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도 그때 그거를 무시하고, 어쨌든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안의 심각성을 그 반영을 할 때.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요. 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주 1회꼴 하고, 심지어 휴정한다면서도 2주간 안 하고, 도대체 언제 끝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지연시키면서 그러면 또 이러다가 또 풀려나는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또 사람들의 그 우려를 또 자아낼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지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지금 지금 되어가고 되어가고 있는 있는 거였어요. 거죠. 이거는 네. 또 직위원 재판부만 비판할 게 아니라 거기 재판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건들도 내가 많이 한다. 이건 사실 대법원이나 행정처 차원에서 재배당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 외에 뭐 다른 사건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낮춰주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할 때가 3.5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집중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도 사실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뉴스 기사가 나온 그 판결에 담당이 지기현 이렇게 적혀져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일반 사건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지기현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역시 이러한 집중 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력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 조직의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도 최순실 씨도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강제 구인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김건희 특검 이 브리핑에서, 오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들을 짚기도 했었는데,
체포영장으로 윤석열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도 오늘 브리핑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7일까지가 이 체포영장 기한이죠.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